안녕하세요. 슈슈공주입니다. 오늘은 보충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영상 2개로 올린 것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이해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인 보충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방금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투표는 하시길 바랄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5일선 위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고가에서 일반적인 종목의 차트들처럼 저항대를 받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수 하루하루 움직임에 모든 종목을 수익을 내고 투자 시기를 정하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래도 큰 틀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종목 선정까지 내가 직접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수는 종목들 움직임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섹터, 순환 섹터, 테마주, 개별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말하는 주도 섹터라는 의미는 지수를 이끌면서,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5일선을 올리면서 힘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 선도하는 그룹을 주도 섹터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똑같은 얘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도 섹터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도 섹터는 종목을 기준으로 든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주도 섹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2025년도는 전반기 주도 섹터는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명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말하는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간 보수적인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언제 투자해야 가장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거래 대금이 몇 조 이상 터졌을 때 매매를 해라.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 매매를 해라. 다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지만 매번 신고가만 갈 수도 없고 매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장이 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도 sek터가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주도 섹터가 없고, 그 주도 섹터가 없으면은 지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박스장이어도 이렇게 막 힘이 없고 거래 대금도 줄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의 주도 섹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반등할 때는 오늘처럼 순환장이 올 수도 있고, 순환장에서 오늘은 2차전지 데보마그네틱이라든지 어제 강했던 어제 맞나요? 잠시만요. 어제 그저께 애경케미칼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애들은 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우하향돼 있는
애들이 처음으로 올라와서 가는 애들이었잖아요. 대보마그네틱도 이렇게 우하향돼 있는 상태에서 바닷간에서 올리고, 그리고 뭐 LNF도 이렇게 우하향돼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저께 뭐 19% 정도 뭐 급등했었고요. 이렇게 우하향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수가 반등할 때 강하게 올려쳐주는 섹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순환 섹터라고 합니다. 순환 섹터라고 하고, 이 애들보다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KRX 차트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HD, 현대중공업, 다시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등등, 그 아까 2차전지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하고 기본적으로 차트의 움직임부터가 다르죠. 그럼 걔네들은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우하향, 지수가 이렇게 단기 하락, 지수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소위 말해서 그 2차 전지 애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반등을 준 것 뿐이에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그 2차 전지 애들도 이렇게 반응을 준 것인데, 우리 차트 처음 배울 때 뭐 책에서 배우든 동영상에서 배우든 강의에서 배우든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게 개인들의 피눈물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저항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우하향돼 있는 종목들이 이게 고가를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2차전지 업종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이미 그 상승기가 2023년도부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엄청 강한 이제 과열로 들어가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를 뭐 세력들이 해먹었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세력들이 해먹었다, 그 세력에는 뭐 개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외인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최고가를 찍고선 과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종목들은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 주식에서 한번 지수를 주축으로 한번 건든 섹터들이나 종목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건들지 마라. 그게 뭐 3년에서 5년 딱딱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대세 상승기에 올라갔던 그 산업의 성장성이나 그때 당시에 뭐 어떠한 뭐 미국의 영향, 아니면 뭐 2차 전지 뭐 개별적인 뭐 산업의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먹은 종목들은 이게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뒤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뭐 죽었다, 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 거만한 것 같고요. 그건 뭐 저도 모르죠. 2차 전지 애들이 뭐 다시 뭐 여기서 큰 파동을 만들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얘기 오늘은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좀 얘기가 좀 2차 전지로 오다가 조금 뭐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뭐 어찌 되었든 뭐 이제는 이 주도 섹터하고 순환 섹터하고 이제는 좀 비교하실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차트로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뭐 에코프로도 여기들한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고, 여기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고, 이거 다 개인들 물려 있고 한데 소위 말하는 저항대인데, 아까 LNF도 우리가 봤을 때 마찬가지였고, 그럼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들이 여기서 탄력받고 올라가면은 머뭇머뭇거리거나 저항대 맞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신고가가 좋다 하는 건 왜 좋냐고 한다면,
하냐면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위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가가 어떻게 올라왔냐가 중요하겠죠. 개별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쳐내는 저항대 자리에 와 있냐, 아니면 지금처럼 주도 섹터가 그냥 삼성중공업, 뭐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좀 더 강하죠, 하나오션보다는. 뭐 좀 더 뭐 10 몇 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4조 정도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과열권을 끼고 놀면서 위로 가려는 그 방향의 성질이 훨씬 강하냐, 월등히 강하냐, 아니면 맞고 내려올 확률이 강하냐 봤을 때 단순하게 신고가가 좋다는 거는 위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위로 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다시피 그 거래대금 터진 거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아니 아무 관계 없는 종목이 매물대에 갇혀서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물론 개별 호재가 있으면 뭐 상한가 가고 점상 가고 다음날 뭐 20% 슈팅 나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룹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섹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이런, 내가 시장 분석을 해서 내 시장 데이터가 맞다면 시장 사이클을 보고 분석을 하겠죠. 파악을 하고 맞다면 저는 순환 섹터 애들이 2차 전지 애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좋아하기보다 이런 중심주들이,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21선에 온다든지 61선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며칠 전에 매매한 것처럼 뭐 이런 고가를 돌파하는 뭐 기준봉이라고 하죠, 캔들이 나왔을 때 내가 진입을 해본다든지, 이런 매매를 저는 주로 좋아하지, 순환 섹터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날 따라 들어가거나 거기서 뭐 며칠 안에 끌고 가면서 뭐 3일 동안은 뭐 봐야 된다, 뭐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뭐 눌림목은 해야 된다, 그런 매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 기준에 그런 매매가 없어요. 제 매매 기준에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뭐 2번, 3번 매매를 하더라도 이 중심주에서 하고, 이 중심주에서 파생된 키워드라든지 뭐 중심주에서 파생된 키워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 중심주에서 파생된 키워드에서도 당일 막 뉴스 터지면서 찌라시 터져서 막 가는 종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가 막 간다, 막 에코프로가 강하다 그랬을 때는 2차전지 섹터장에서 뭐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막 상한가 갈 때 뉴스 나오고 하잖아요. 음양 뭐 이런 애들도 막 뉴스 나오고, 뭐 반도체 장세에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신규주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반도체 장세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뉴스가 나오면 잘 가고, 또 한미반도체보다 덩치가 작은 뭐 그런 종목들이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잘 가잖아요. 그럴 때 당일날 그게 명확하게 보인다면 데이 트레이딩도 강하게 비중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3분봉상 차트를 보고 뭐 이렇게 뭐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뭐 11선이나 21선이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사들이 가르치는 뭐 고가 대비 몇 프로, 뭐 피보나치 이런 데서 사라는 게,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되고 나서 저번 영상에서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맞는 키워드가 올라왔을 때 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사면은 다 이렇게 수익을 주잖아요. 응? 응? 물론 이게 오늘 대보마그네틱이 뭐 바닥에서 이렇게 우하향되는 종목이 순환돼 가지고 이 파동까지 나온 건데요. 뭐 이 종목을 뭐 했어야지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큰 그림만 생각하면 너는 중장기 투자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단타 많이 하고요. 단타를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은 보십시오. 오늘 이 대보마그네틱도 매매했어야 됐고, 한국 BNC도 매매했어야 됐고,
나이백도 매매했어야 됐고 온코크로스도 매매했어야 됐고 맞잖아요. 이거 기준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매매하다가 그래 물론 좋아요. 스캘핑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데 붙어가지고 운 좋으면 여기서 먹기도 하죠. 근데 뭐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내가 감정이 한 번 실수해서 삐끗하면 이런 데서 막 손절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무서운 게 주식과 도박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뭐 도박을 안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게 한 번 삐끗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매매들 때문에 제가 뭐 5년 이상 고통받았기 때문에 당일날 장대 연봉 쓰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세워놔야지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종목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 보십시오. 제가 뭐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써놓은 거를 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순환 섹터 중에서는 2차전지 가장 상승률이 높고 뭐 차트 또한 뉴스 종목 매매하시면 유리하고 순환 섹터를 공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에 강했던 정치 신규주 중에 신규주 제가 위에 달바글로비라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순환 섹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실 것 같으면 애경 케미칼을 주축으로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었죠. 그럼 얘네들이 막 이거를 돌파해서 막 신고가까지 뭐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1파동 뒤에 2파동까지 올라온 힘을 봤을 때는 충분히 2차 전지가 당일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오면 오늘 대보험 마그네틱처럼 수익 구간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순환 섹터를 할 거면 대보 마그네틱이나 뭐 2차 전지 쪽을 상승률 높은 쪽을 보라고 한 거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 섹터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저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런 달바글로벌이나 이런 삼성중공업 더 샀겠죠.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겠죠. 어제 그저께 이런 이탈할 때 제가 조금 일부 신용 비중으로 잡았던 걸 좀 잘랐고요. 제가 오늘 다시 갈 때 여기서 다시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더 매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기준은 뭐 분봉 타점보다는 그냥 일봉의 기준이고요. 여기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뭐 분봉상 뭐 지지선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형주니까 신용을 좀 써도 돼서 저는 신용을 뭐 적극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자르고 어제까지는 하루 지켜봤다가 오늘 다시 갈 때 매수한 것 뿐이에요. 이게 전부 다고 뭐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기가 좀 새가지고 또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데 자,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토대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도 섹터하고 순환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달바글로벌이나 삼성중공업은 중심주 중에서 는 삼성중공업이나 조선방산 쪽을 손을 대는 게 맞았고 삼성중공업에 손을 댄 이유는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손을 댄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나오시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재 이후에 조금 힘이 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주는 끌고 가는 종목들은 삼성중공업으로 조금 제가 기준을 좀 잡았고요. 뭐 오늘 뭐 단타로 대응할 것 같으면 뭐 저는 오늘 매매를 삼성중공업 말고는 건드리진 않았는데 굳이 제가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달바글로벌 이게 순환 섹터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환 섹터는 바이오나 실적주가 좀 더 순환 애들 중에서는 강하다. 왜냐하면 순환 애들 치고는 ABL 바이오가 강한 힘을 보여줬고 그 신규주 한번 돈이 들어오고 나서
신규주 장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뭐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5일선 붙는 자리, 이런 자리가 다 대중심리, 개인들이 좋아하거나 뭐 주체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뭐 여기서 손절이 짧고 그리고 먹을 폭도 크기 때문에 다 이런 대중심리가 발동되는 자리에서 뭐 장대 양봉이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환 섹터를 건들 것 같으면은 오늘 뭐 대보 마그네틱이 많이 올라가서 아쉽긴 하지만 대보 마그네틱보다는 저는 달바글로벌을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제 스타일이니까 뭐 이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어찌 되었든 순환 섹터 중에서 내가 애경 케미칼을 보고 대보 마그네틱을 오늘 매매 잘 하셨으면 그분도 잘 하신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매매를 끝냈어야지 뭐 국전약품 건들고 한국벤시 건들고 한국벤시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이오도 순환 섹터니까. 뭐 온코크로스하고 LK삼양은 조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LK삼양도 괜찮긴 한데 뭐 차트는 뭐 좋고 그거는 뭐 오늘 데이는 해볼 만은 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내가 오늘 들어갔을 때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 뭐 상승 후 눌렸을 때 뭐 시간대라든지 그때 다른 종목에 뭐 힘이 시속 게임하는 종목이 없다면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 날이 있어요. 제가 좀 은어를 사용해도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아다리 타이밍이 잘 맞을 때는 뭐 대보마그네틱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LK삼양에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 다 돌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으면은 여기서 손절 나가고 여기서 손절 나가고 여기서 손절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 레버리지를 쓰고 입금하게 되면 또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준을 세워놔라. 기준을 세워놓으면 내가 오늘 삼성중공업이나 달바글로벌에서 두 종목에서만 수익 먹어도 나머지 종목은 그냥 너 가더라도 나 모르겠다고 컴퓨터 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절대로 롱런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루에 뭐 100%도 벌 수 있겠죠. 미수 써가지고 막 두세 종목에서 10%씩 먹으면 20%씩 먹으면 근데 지속될 확률이 낮아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럴 확률은 낮다. 얘기 나온 김에 뭐 오늘의 시장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순환 섹터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는 쳐내는 것이 맞다. 즉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저항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항대에서 이러한 지수 반등으로 올라왔다면 이때 조선주가 다 같이 전반기 주도 섹터인 조선주, 방산주가 다 같이 지수를 끌어당긴 게 아니라 순환매하면서 올랐잖아요. 순환 섹터들이, 바닥권 애들이. 그렇다는 건 얘네들이 신고가 돌파해서 쭉쭉 갈 확률이 낮으니까 얘네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도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쳐내는 게 맞다. 그리고 얘네들은 바닥 대비 고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데서 따라잡다가 잘못된 종목 만나면은 뭐 유상증자가 나온다든지 시비가 나온다든지 악재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건 작년 반도체 장세 때 2차 전지 애들이 몇몇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는 한번 돌려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뭐 정치 관련주는 인물정책 포함 일정의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간다. 그게 개인들이건 주체건. 그렇다는 건 뭐 정책주들은 뭐 AI 로봇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원전일 수도 있고 인물주는 뭐 김문수, 이재명 관련된 인물주들도 더 갈 수는 있겠죠. 뭐 이러한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차익 실현을 하고 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좀 짧거나 내가 변동성을 잘 이겨낼 수 없을 뭐 그런 조금 테크닉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아예 정치는 거르는 것이 맞다. 오늘 급등한 종목을 잘 살펴봐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정치, 실적, 신기주 포함입니다. 달바 글로벌이 아마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어서 좀 더 잘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인투셀보다는 달바 글로벌이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2차 전지를 데이 또는 스켈로 잘 매매했다면 이익 실현 후 제가 말하는 저항대니까 쳐다보지 말고, 바이오 역시 뭐 마찬가지로 판단하지만 ABL 바이오는 계속 관찰을 하고, 정치는 차익 실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험이 짧은 분들은 패스해라. 그럼 여기서 가지치기 하면 남은 게 뭡니까? 수급이 좋은 중심주와 지금 오늘 괜찮았던 달바 글로벌이잖아. 이거는 오늘 시장의 한정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얘네들이 계속 간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뭐 따라 사시지도 말고 그냥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오가 더 강했더라면 인투셀도 뭔가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게 뭐 페이크일지 죽었을지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그 대중 심리들이 많이 발동하는 그 5일선 부근에 다가왔죠. 그러면은 뭐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이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봤을 때 제가 어떠한 매매를 추구하는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볼 때보다는 오늘 보충 영상을 보고 조금 감이 오십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 HTS는 제가 그 영상 제작을 위한 그 HTS예요. 제가 HTS도 몇 개 쓰고 계정도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관심 종목 이런 거는 뭐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영상 제작하려고 제가 기본만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조금 오해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또 쉽게 판단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경우의 수란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네가 얘기하는 주도 섹터가 뭐 나오면은 무조건 주도 섹터 사면 다 오르냐?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주도 섹터라는 거는 뭐 섹터가 주축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2차 전지가 주축이 되고 반도체가 주축이 되고 조선주가 주축이 되고 뭐 등등 섹터가 주축이 되는 시장이 있고 주축이 아닌 시장도 있어요. 이는 각 섹터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와 방산주나 이런 애들은 보수적인 섹터라고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애들이나 그 뭐 로봇 애들이나 2차 전지 애들이나 그 과거의 바이오 코로나 때 애들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끼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뭐 상한가 팍팍 가고 뭐 20% 가고 뭐 한 이틀 뒤에 또 다른 놈이 또 바이오다 뭐 나도 뭐 임상 통과했어 하면서 또 상한가 가고, 이런 게 끼가 좋다고 하는 건데, 걔네들이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그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두 종목 뭐 또는 뭐 2주일에 한두 종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섹터가 주축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섹터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게 주도 섹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도 섹터는 조선주와 방산주 쪽으로 봄이 맞는데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주축이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지금 순환되는 종목들도 많고, 물론 이게 4월달, 5월달 대선 스케줄로 인해서 테마 강세장이 2달 동안 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중간에 붕 뜬 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붕 뜬 그런 그런 장세가 며칠 이어져 있는데요. 방향을 못 잡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주도 섹터가 명확해도 순환하는 순환 섹터 애들도 같이 돌면서 주도 섹터가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것처럼 안 보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소형주나 이런 애들 보면은 뭐 작전주 애들이 거래량 줄어가지고 뭐 짤짤이로 야금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것처럼 전기전선 애들이나 뭐 작년에 전기전선 애들이나
뭐 이런 뭐 약간 보수적인 섹터 애들은 그 인기가 많은 그 성장주 섹터들, 주류 업종이라고 하죠. 성장주 뭐 로봇, AI,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성장주 인기가 좋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좀 재미없어요. 그냥 재미없게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보면은 막 2배 올라가 있고 막 3배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대신에 좀 단단하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좀 보수적인 종목들은 조금 중기로 보기 좋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무조건 무겁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거보단 저도 가벼운 거 좋아하죠. 단기간에 수익률을 많이 주니까. 근데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간 이유는 그냥 좀 끌고 가려고 들어갔어요. 뭐 큰 추세에서 장기평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좀 끌고 가보려고 조금씩 계속 사 모아가면서 끌고 갈 거고 몇 년 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한 3년, 2년 전까지는 그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게 작년부터 좀 느낀 감정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거든요. 뭐 단발성도 많고 근데 그 가치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비인기 비주류 종목들 뭐 옛날에 인기 없던 뭐 식품, 화장품, 전기전선 뭐 그런 조선주 옛날 차화정 때 생각이 나는데 방산 뭐 이런 뭐 조금 인기 없는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잘 가요. 근데 여기서 인기 있는 애들이 막 순간 올라왔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제가 순환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인기 있는 애들이 순간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 고점에 따라붙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평소에 인기 없던 애들이 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는 시장은 맞다. 하지만 4월, 5월은 대선 스케줄로 인해서 재미있는 강세장이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따도 굉장히 잘 됐고 막 다음날 막 상한가 간 거 20% 30% 또 가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막 강의 듣고 훈련이 많이 막 깡통차고 되셨던 분들은 4월달 5월달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대선 이후에 조금 주식판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대형주 장세가 온다든지 이게 만약에 재미있는 강세장과 반대로 재미없는 도깨비장이 오잖아요. 그럼 이때 벌어놓은 거 다 뱉어냅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이때 많이 보셨던 분들은 벌은 거 다 출금하시고 그냥 지금부터는 매매를 하더라도 미수나 신용 쓰지 마시고 그냥 원금으로만 그냥 그날 제일 센 거 한두 종목 매매하는 게 계좌를 지키는 지름길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향이 정해지고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뭐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강세장이 오면은 그때 베팅을 세게 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대형주 위주로 내가 중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선 이후에 만약에 주도 섹터 뭐 조선주 강세장이 온다, 방산 강세장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큰 이익금을 실현하실 수 있겠죠. 뭐 추세에 따라서 홀딩 잘 하시는 분들 뭐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아마 그런 시장에 오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올라운더라고 하면 올라운더고 올라운더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수적인 올라운더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주도 섹터 이 시장 안에서도 이 주도 섹터 안에서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트렌드 뭐 최근에 신규주가 강했다. 뭐 NST 신규주가 강했다. NST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주가 강했다. 이건 작은 트렌드가 명확하게 보일 때는 저도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 많이 떠들었네요. 제가 이게 세 번째 영상인데 이 마이크를 켜놓고 혼자서 막 떠들다 보면은 순간 좀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뭐 A4 용지다 뭐 이런 대본 같은 거 적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그냥 메모장에다 이렇게 써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앞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뭐 맨 뒤가 아니라 중간 부분이 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가 100명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거기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나 뭐 초보 주린이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가 댓글 달아드리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을 잘 보고 그때 시장은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시점에서 잘 알려주고 길라잡이가 되는 게 좋은 저는 뭐 선생님이자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이런 세밀한 부분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주도 섹터 뭐 섹터가 주축이 되고 섹터가 주축이 아닌 시장이 있고 뭐 각 섹터들의 특징이 있고 뭐 이거를 제가 이때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 없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다고 한 거고 이거는 경험이 많이 쌓이셔야 돼요. 이 시장도 경험을 해보고 이 시장도 경험을 해보고 이 시장을 경험을 해보고 여기서 공통점인 전 부분을 도출해서 결과값을 내고 그거를 또 여기서 한번 내가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다 풀어서 한 영상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게 이 시기마다 그 패턴이나 이 경우의 수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우의 수를 잘 보고선 투자를 잘 하는 게 트레이더겠죠. 그거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트레이더들마다 각자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제가 유튜브 방송도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어떤 뭐 유튜브는 뭐 얼마 갔다가 뭐 얼마 만들기 하면서 뭐 스캘핑만 보여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차트만 주구장창 뭐 설명하고 어떤 뭐 유튜버는 뭐 자기들 강의한다는 것만 주구장창 홍보하고 뭐 각자 색깔이 다르니까 그분들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뭐 그분들을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저도 뭐 그런 뭐 권리도 없고 뭐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매법도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매매에 적용시키는 게 거기서 트레이더들의 수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준이 높냐 수준이 낮냐 거기서 트레이더들의 실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대선 전까지 오늘 뭐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저도 아까 이 영상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며칠 전부터 끌고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그 테마장이 소멸되는 그 시기에 힘을 쓸 수 있는 게 저는 바닥권 종목보다는 수급이 좋은 중심주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게 뭐 페이크를 주고 음봉으로 페이크를 줘서 주고 갔지만 그래서 다시 팔았다 다시 매수하고 막 이렇게 비중 늘렸다 줄이고 했지만 이거는 제 매매 방식인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때 뭐 바닥에 있는 엄청 싸게 내려왔네 애경케미칼이 이러면서 막 바닥에 있는 뭐 LNF를 잡고 애경케미칼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다는 거 그분들이 틀렸다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뭐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종목을 샀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은지 저와 같은 매매 방식을 했을 때 수익률의 월등히 좋은지는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고 구독자들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첫 번째 영상 올린 거는 가볍게 보시고요. 그게 한 19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바로 보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점, 제가 뭐 오늘 이렇게 경우의 수까지 제가 잘 설명 들었으니까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이해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제가 앞으로 유튜버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작은 트렌드라든지 제가 종목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구나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제가 뭐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아니면 뭐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이러쿵저러쿵 뭐 어느 날은 제가 종목에 대한 이런 큰 틀에 대한 얘기보다는 짧은 그날의 시장만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데이 트레이딩 한 거를 올리면서 뭐 타점을 설명하면서 뭐 매매 패턴이라든지 작은 트렌드를 또 설명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내셔가지고 영상 3개 올린 거 여러 번 정독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투표 꼭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